안녕하세요. 오늘 강의 진행하게 된 조재현 변리사라고 합니다. 네, 그럼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오늘 디딤돌 R&D 성공 전략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랑 초기 창업 패키지 신청이 뭐 내일, 오늘 중으로 이제 마감인 것 같아서 굉장히 바쁘신 와중일 것 같은데 이렇게 강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디딤돌 R&D 성공 전략 강의라고 거창한 제목으로 제가 발표를 진행을 하게 됐는데, 제가 변리사로서 특허 관련된 강의는 많이 진행을 해봤는데 이렇게 R&D 쪽 컨설팅에 대한 강의를 진행해 보는 건 처음이라서 조금 두서없는 내용으로 좀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4월 중에 이제 디딤돌 R&D가 공고될 예정이거든요. 그때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내용들 최대한 한번 정리해봤으니까 나중에 조금 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다면 저희 노하우 통해서 한번 더 상담도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질문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특허 법률 저부터 소개를 드리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소개를 드리면, 원래는 이건주 특허사무소라고 하는 쪽에서 삼성전자 쪽의 특허 업무를 많이 진행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금 고도특허 법률 사무소로 오면서 스타트업 쪽 업무를 한 5년 정도 진행을 하게 됐고요. IPS 벤처스의 투자팀 이사로도 소속이 되어 있어서 스타트업의 어떤 기술 개발과 투자가 원활히 되도록 좀 힘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생존율이 낮고 오프 더 레코드로는 저희 투자 심사역들끼리 얘기를 할 때는 팁스에 선정이 되고 난 100개 기업 중에 1개 기업이 성공을 하더라라고 저희끼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가장 이제 기업이 이런 100개 기업 중에 1개 기업이 되기 위한 방법은 시장성과 기술성 부분에서 각각에서 우수한 어떤 능력을 길러 나가는 게 맞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저희는 투자 심사역이 됐든 아니면 어떤 뭐 초기 창업 패키지, 사업화 자금 조달이 됐든 아니면 R&D가 됐든 시장성, 기술성 부분으로 평가가 진행이 됩니다. 시장성은 다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매출이 잘 나오느냐 정도로 이제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기술성 같은 경우에는 R&D 사업 아니면 특허라든지 어떤 독창성 있는 기술이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런 시장성과 기술성은 그냥 단기적으로만 평가가 되는 건 아니고, 제가 발췌한 나중에 스타트업이 정말 끝까지 성장했을 때 엑시트 단계에서 기술 특례 상장을 할 때에도 평가가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 제 강의를 들어주시는 대표님들께서는 매출을 이제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기술 개발도 이제 기술성을 이제 확보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부분 꼭 인지하시면서 사업을 하시면 좋겠고, 그만큼 이제 대표님들께서 많이 어려우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기술성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결국엔 디딤돌 R&D에 성공하는 것 또한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높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제가 이 스타트업 씬에서 업무를 할 때 느꼈었던 점은, 저는 이제 특허법인에서 일을 할 때는 너무 이제 기술력이 뛰어나세요. 뭐 양자 기술도 하고 양자 센싱 만들고 인공위성 만드시고 정말 이제 좋은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좀 너무 딥테크 기술이고 이제 바로 이제 제품으로 만들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매출에 이제 직결되기 어려운 기업들이 좀 있었었고, 그리고 한 10개 중에 8개 정도의 기업은 대표님들께서 정말 이제 뛰어다니시고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셔서 매출은 잘 나오는데 기술력을 좀 확보하기는 좀 어렵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기술 개발을 해본 것도 아니고 경영이나 아니면 뭐 마케팅에 특화되어 있어서 어떻게 기술력을 확보할지 모르겠다라는 대표님들이 또 한 10 중에 8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변리사 입장에서 이 기술력이 가지고 있는 딥테크 기업들이 매출을 정말 점프업 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그거는 전문적인 영역이 아니고, 매출을 정말 좀 많이 가지고 있고 대표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뛰어다니는데 내가 이제부터는 정말 장기적으로 기술특례 상장 뭐 엑싯 끝까지 가는 기업을 만들고 싶다라는 관점에서 기술력을 업그레이드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 첫 단추인 디임도 R&D에 어떻게 선정되는지 강의를 준비하게 됐고요. 다들 아시는 내용일 수 있겠지만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면, 이렇게 스타트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금 조달은 굉장히 중요하고, 정책 자금을 제외하고 나서는 사업화 자금 그리고 R&D 자금을 잘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디딤돌 R&D를 저희가 수행하는 목적은
R&D 자금 안에서 0년차에서 3년차 사이에서 기술 개발을 위한 어떤 재원을 확보하는 목적에서 활용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그 배경 지식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드리면, 이 디움돌 R&D를 하고 나서 보통 하시는 것들이 팁스고요. 그 다음에 팁스 다음에는 3년차 이후부터는 시장 대응형, 시장 확장형, 수출 지향형과 같은 R&D 사업들을 진행을 하시는데, 이건 또 이제 매출 요건이 20억 이상이 돼야 된다라는 그 지원 신청 요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오늘 강의를 많이 들으실 것 같은 초기 창업 패키지를 신청하시거나, 혹은 초기 창업 패키지는 했고 한번 R&D도 해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대표님들께서는 첫 번째로 디딤도 R&D를 먼저 하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팁스도 가능하실 것 같은데, 이 R&D 사업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정리해 보았으니 뒤에서 한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럼 디딤도 R&D 팁스 이런 거, 디딤도 R&D 왜 우리 기업이 집중을 해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저는 저희가 결과적으로 디테크 기업이 결과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면, 장기적으로 이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술성 확보 측면에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요즘 정부에서 육성하는 계획들을 보게 되면 딥테크 중심의 스타트업을 육성한다라는 계획들을 굉장히 이제 빼곡히 적혀져 있고 예산도 많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설명드렸던 저희 기술 개발 역량이 낮은 기업들은 바로 딥테크 기업들로 발돋움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디임도 R&D라고 하는 창업성장 기술 개발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기술을 개발을 해야 되지? 기술 개발 컨셉을 설정을 하고, 그리고 이 사업에 선정됨으로써 받게 되는 1억 2천, 혹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더 상향돼서 2억인데, 이 재원을 가지고 기술 인력들을 더 영입을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장비 같은 걸 도입하는 어떤 자체적으로 기술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고, 마지막으로 어떤 이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IP 전략까지 어차피 따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기술을 개발하다 보면. 이런 전략까지 구체화가 된다면은 이 딥테크 기업이 되어서 더 이제 큰 R&D 사업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었던 시장 대응형 R&D 사업이라든지 팁스라든지 그런 것들까지 이제 가능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의 진행을 추천드리게 됐고요. 실제로 그러면은 진짜 이 변리사님이 말씀하신 게 맞을까라는 의문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작년에 한 해 동안 제가 디딤도 R&D 관련된 컨설팅을 진행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성공 사례들을 좀 미리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 3개 정도 성공 사례들을 발제를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디딤도 R&D를 하고 나니 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에 대해서 어떤 객관적인 근거로서 작용을 해서 뒤에 사업까지 더 잘 풀리는 그런 효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3개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좀 설명드리면, 첫 번째는 무선 이어폰 자동 리퍼비시 기술로 디임도 R&D에 합격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원래 여기 사업자 분께서는 에어팟을 수동으로 리퍼비시해서 제공하는 사업을 진행을 하셨고, 매출은 굉장히 높으신 상태였었어요. 거의 한 월 3억 정도 나오신다고 저한테 말씀을 주셨었고, 저를 만나게 된 계기는 이제 다른 창경에서 IR을 진행을 했는데 기술력이 되게 낮다라는 평가를 들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저를 만나 뵀었고, 그러면 한번 이번에 만난 김에 기술 개발도 기획을 하고 디임도 R&D 컨설팅도 한번 잘 진행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와 함께 컨설팅을 이제 제공받으셨고, 원래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손으로 에어팟을 리퍼비시하는 게 사실은 기술력이 낮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해서 대표님과 컨설팅을 진행을 하면서 외관 AI를 기반한 외관 검수를 해서 자동으로 리퍼비시하는 기술에 대해서 좀 구체화를 해서 결과적으로 선정이 되었고, 원래는 그 정책 자금으로 이제 대출까지 생각을 하고 계셨는데, 원래 대출 기관에 가면은 큰 금액을 받지 못했었는데 이제 퍼스트 뱅킹까지 받으시고, 그리고 올해는 계속해서 이제 컨설팅이 저랑 지속이 되면서 말씀해 주셨었던 부분들은 자세하게 어떤 VC라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투자 관련돼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팁스 시드권도 이제 받아서 팁스까지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씀 주셨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팁스 관련된 컨설팅도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이제 저희 웨비나를 중계할 수 있는 플랫폼과 관련된 기업, 그리고 LLM을 기반으로 코딩을 검수해주는 기업 등 보여드린 이제 다양한 뭐 플랫폼도 가능할 수 있고 AI도 될 수 있고, 아니면은
제조 기업도 가능할 수 있고 디딤돌 R&D에 성공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기술성에 대해서 어떤 객관적으로 입증을 받아서 어, 그 뒤에 따라오는 사업에 잘 활용하시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력이 조금 낮더라면 이번 기회에 디딤돌 R&D를 한번 좀 준비해 보면서 앞으로 저희가 매출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독창성 있는 기술을 개발을 해서 시장 뭐 투자 심사역이 됐든 아니면은 저희가 어떤 사업을 신청을 했을 때 평가를 받든 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가끔 이제 청창사나 이제 초창의 심사위원으로 들어가고는 하는데요. 그때 이제 매출을 많이 보기도 하는데,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독창성이 있으면 이게 사람인 이상 더 매력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매력적인 기업으로 만들 수 있는 요소가 매출뿐만 아니라 기술력이라고 생각하고 이 내용은 초기 기업뿐만 아니라 나중에 기술 특례 상장이 됐든 M&A가 됐든 엑시트하는 단계에서 장기적으로 워킹하는 전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한번 그 첫 단추인 디딤돌 R&D 어떻게 진행할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디딤돌 가장 이제 중요한 내용일 수 있는 디딤돌 R&D 그럼 연구개발 계획서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내용은 제가 조금 더 뒤에서 설명드리고 처음에 초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딤돌 R&D랑 팁스에 대해서 굉장히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한번 좀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디딤돌 R&D나 아니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도약형 R&D 사업 같은 경우에는 왼쪽 부분입니다. 그래서 창업팀, 스타트업이 어떤 기술 개발을 하겠다라고 연구개발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중기부에 제출을 하게 되면 선정이 되면 R&D 지원금을 받고 선정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연구개발을 기획했었던 결과물에 대해서 실제로 만들었는지를 증빙을 해서 성공을 하는 절차로 진행이 되고 이게 가장 이제 초기 창업 패키지나 예비 창업 패키지와 다른 점입니다. 초기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사업화 자금을 조달받으면 그거를 저희가 적절하게 사업에 잘 쓰는데 디딤돌 R&D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좀 유의할 점은 나중에 기술 개발이 완료가 되어서 어떤 내가 목표로 하는 성능 지표까지 달성돼야 된다라는 거를 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유의할 점에서 저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거는 그냥 디딤돌 R&D에 합격을 위해서 연구개발 과제를 선정을 하게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비용 낭비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만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사업에 도움이 되는 연구개발 과제를 설정을 해야 저희 사업에도 도움이 되고 이제 성공 자료로서 이제 증빙도 하게 되는 그런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어서 잘 선정해야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팁스와 립스 요즘에는 이제 소상공인적으로도 팁스와 유사한 과제가 만들어졌고 올해는 이런 소상공인적으로 립스 과제가 굉장히 예산이 많이 배치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건 디딤돌 R&D랑 다른 점은 팁스 운영사라고 한 엑셀러레이터가 더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일단 창업팀이 그 팁스 과제를 신청해서 연구개발 계획서를 내려면 팁스 운영사와 어떤 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보통 팁스 운영사는 투자사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팁스 운영사로 선정되어 있는 투자사의 마음에 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팁스 운영사로부터 투자를 받으면서 이 정부에다가 이 스타트업 팁스 선정되게 해달라 이렇게 신청을 하면 연구개발 계획서를 내서 평가를 받아서 R&D를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디딤돌 R&D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1억 2천 정도에서 2억 정도를 지원을 받는데 팁스는 아시는 바와 같이 5억에서 7억 정도 받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그래서 중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팁스 운영사, 그러니까 투자사의 매력적인 기업이 되려면 이런 디딤돌 R&D가 결과적으로는 발돋움할 수 있게 하는 디딤판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팁스 운영사가 이 기업이 디딤돌 R&D를 한번 해봤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면 당연히 팁스 운영사가 이 정부에 추천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요즘에는 팁스를 신청하고 나서 이제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런 디딤돌 R&D를 미리 해본 기업들을 팁스 운영사에 당연히 좋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디딤돌 R&D를 하고 나서 팁스로 가보는 건 어떨까? 만약에 저희 상태가 팁스를 바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근데 만약에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디딤돌 R&D 이외에 어떤 디딤돌 R&D를 준비하는 단계가 아니라 이미 어떤 기술 개발에 대해서 좀 구체화가 되어 있는 기업이 있다라고 한다면 팁스 운영사인 투자사들이랑 네트워크를 확보하는 전략도
병렬적으로 진행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마 대표님들께서 올해 시작하시면서 어떤 이제 우리 기업에 어떤 R&D 과제를 신청하지? 사업화 과제를 신청을 해야 되지? 계획을 많이 하셨었겠지만 그래도 아직 그 계획을 못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올해는 어떤 R&D 과제가 있고 증액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작년에 이제 컨설팅을 진행을 할 때 디딤도 R&D 과제에만 좀 집중을 해서 컨설팅을 진행을 했었는데 조금 아쉬웠던 점은 사실은 디딤도 R&D는 중앙부처에서 진행을 하는데 기초지자체나 광역지자체에서 나오는 R&D 사업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연도 초기에 디딤도 R&D 과제뿐만 아니라 다른 R&D 과제 같은 것들도 미리 염두에 두고 있었으면 더 많은 R&D를 진행하실 수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이 좀 아쉬워서 지금 수강하시는 분들께서도 전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있구나라는 거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서 발제를 했고요. 일단 24년과 25년을 비교해서 2025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문의 현황을 발췌해보면 그 전체 스타트업을 지원해주는 과제의 금액은 한 4천억 정도 감액이 된 상태입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제 전략을 잘 짜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이 전체적인 재원 중에서 2024년에서 25년으로 넘어오면서 어떤 부분들이 변화가 되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창업지원 사업 안에는 보시는 것처럼 융자 보증, 사업화, R&D, 시설공간 보유, 글로벌 진출부터 이제 인력까지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융자, 사업화, 멘토링 컨설팅 교육, 인력과 같은 부분에서는 이제 감액이 되었는데 오히려 R&D, 글로벌 진출, 행사 네트워크 분야에서는 금액이 증대된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걸 보고 나서 R&D 과제가 한 1,000억 정도 증액이 됐으니까 굉장히 좋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좀 함정이 있었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솔직하게 제가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제가 그 R&D 과제 옆에 지원 규모를 살짝 발췌해놨는데 올해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 관련된 통합공고가 미리 이미 연초에 나왔어서 가지고 발췌를 했는데 5,960억이 총 지원 규모인데 그 안에 신규가 1,100억 그리고 계속이 4,810억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규모가 굉장히 커 보였는데 보니까 이 계속에 할당되어 있는 금액이 굉장히 큰 상태였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작년에 R&D 사업에 선정이 돼서 올해까지 계속 하는 기업한테 그 금액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신규로 뽑는 R&D 사업 같은 경우에는 1,1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다. 한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보게 됐었고, 특히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 목표를 하고 있는 디딤도 R&D 관련해서도 2024년과 2025년 현황을 좀 비교를 해보면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 안에 디딤도 R&D가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이 디딤도 R&D가 2024년에는 1,284억 그리고 개발기간 그 사업을 실행했을 때 한 1년 정도 지원을 해주는 거고 지원하는 거 1.2억으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전체적인 지원 규모가 231억으로 굉장히 좀 줄어든 상태고 개발 기간은 1.5년으로 늘어나고 대신에 지원한다는 거의 한 2배 정도로 2억으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올해는 R&D 사업을 어떤 거를 더 이제 집중을 해야 되겠다라는 점을 조금 더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디딤도 R&D가 이만큼 줄어든 만큼 다른 부분에서 이제 팁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게 줄어들었고, 그리고 또 나중에 방금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R&D 관련된 예산들을 보시면 또 지역 혁신 선도 기업 육성과 관련된 부분들은 오히려 또 증액이 된 부분도 있어서 제가 마지막에 좀 제언을 드리고자 하지만 디딤도 R&D를 같이 준비를 하시면서 이제 기업이 소재하고 있는 그 지역 센터에서도 R&D 사업을 공고를 합니다. 그런 것들도 이제 모니터링을 잘 하셔서 디딤도 R&D와 그런 지역 센터 사업들도 같이 이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달라진 점은 작년에는 1차, 2차, 3차 이렇게 3번이나 모집을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1차, 2차 2번 모집을 진행을 하고 4월, 6월에 모집을 한다라고 하니 여기서 좀 말씀드릴 부분은 일단 4월에 한번 신청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평가 의견을 받으시게 될 거예요. 어떤 부분이 좀 보완이 필요하다, 부족하다, 아니면 이 부분은 잘 됐다 받으실 텐데 거기서 조금 더 인사이트를 얻으신 다음에 2차에서 보완해서 한 번 더 신청하실 수 있다라는 점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이 2억이니까 한 110개 정도 뽑힐 거라고 좀 예상이 되기는 하는데, 네. 그래서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 2025년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이 바로 이제 공고가 제대로 나와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공고문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제 모니터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려고 작년도에 진행을 했었던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의 그 내용들을 좀 발췌를 해놨습니다. 맨 왼쪽에 있는 게 1차였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 있는 게 2차이고 그 아래에 있는 게 3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재밌는 부분은 아까 되게 디임도 R&D 과제가 1,200억 정도로 굉장히 이제 큰 규모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이 지원 요건들을 다 따져보다 보면은 우리가 신청할 수 있는 공고가 굉장히 좀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2025년에는 반대로 적은 예산으로 배정이 되어 있지만 더 많이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과제가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원 공고를 더 상세하게 한번 확인을 해봐야 계속해서 이제 모니터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디임또 R&D를 자유 공모 쪽으로 이제 저희가 신청을 했었어야 해서 1,200억이지만 그 중에서 일부만 이제 저희가 진행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공고는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렸었던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제언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이제 디임또 R&D의 신청 시에는 이따가 한번 좀 설명드리겠지만 도전적인 기술 개발 내용으로 집중을 해서 이번에 지원 규모가 좀 적기 때문에 한번 더 제대로 이제 기술 개발하는 거를 좀 더 고도화해서 제출할 실익이 있을 것 같고요. 작년에는 1.2억밖에 주지 않았지만 올해는 더 이제 증액이 돼서 2억이기 때문에 작년 정도의 난이도다라고 접근하시면 안 되고 그래도 한 팁스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독창성 있는 기술 개발을 컨셉으로 정해야 성장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다른 이제 디임또 R&D를 신청하시는 기업들과 차별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런 공고문들을 잘 모르시고 이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작년 정도 난이도라고 생각하고 조금은 기술력이 낮은 기술로 연구개발 계획서를 작성하실 수 있는데 저희는 조금 더 딥한 기술로 쓰게 되면 더 차별점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디움또 R&D가 이 지원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황이니까 다른 지역 소재의 R&D 과제나 사업화 과제 같은 것들도 한번 도전할 실익이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그 발표 화면을 조금 작은 화면으로 해서 잘 안 보이셨을 텐데 다시 큰 화면으로 준비해서 진행하게 됐고요. 두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다른 지역 소재 R&D 과제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 아마 모니터링 하고 계실 것 같아요. K 스타트업에 진입하셔서 모집 중인 R&D 사업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사업화로 필터링해서 이제 보시는 경우에도 들어가서 보시면은 기술 개발 관련된 부분으로 기업들을 이제 모집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디임또 R&D 연구개발 계획서를 준비하시면 충분히 그 내용으로 다른 R&D 사업이나 사업화 과제도 도전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병렬적으로 진행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디딤도 R&D를 제가 작년에 한번 신청하는 걸 컨설팅 해보니까 좀 유의할 부분들이 있어서 좀 설명드리고자 하고요. 첫 번째로 디딤돌 R&D 신청 절차에서 유의할 점들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인 프로세스를 설명드리면 사업이 공고가 되고 나면 저희는 이제 이 연구개발 계획서 작성한 걸 아이리스로 접수를 해야 됩니다. 근데 보통 이제 대표님들 보시면 연구개발 계획서 잘 작성해 두시고 아이리스에 이제 가입하시고 그날 갑자기 이제 마감일 날 가입하시고 신청하시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으신 걸 봤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아이리스 이거 신청하시다가 못하셔서 다 써놨는데 신청하시 못하신 분들도 많이 봤고요. 그래서 제가 좀 추천드리는 거는 일단 아이리스에 접수를 해야 되는데 이 아이리스라고 하는 사이트에 대표자님 뿐만 아니라 나중에 연구개발 계획서에 참여 인력으로 기재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도 다 아이리스가 모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마감일날 하시려고 하면 정말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이리스에 신청하고 나면 서면 평가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면 평가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창이나 뭐 예창 써보신 대표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발표 평가까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대충은 이제 이해하실 것 같고, 그리고 사전 준비 사항으로 아이리스 가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창업기업 확인서에 대해서도 굉장히 꼼꼼하게 확인을 하기 때문에 발급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디딤도 R&D 요건마다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달라지는데 부채 비율 요건을 확인하셔서 우리 기업이 부채 비율이 괜찮은지, 괜찮지 않다라고 한다면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은 지금 세무 대리인들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는 어떤 초기 창업 패키지와 같은 사업화가 아니기 때문에 기업부설 연구소나 연구개발 전담부서 같은 게 미리 설립이 되어 있으면 기술성 부분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청하기 전에 이런 사전 준비 사항들이 미리 있다라는 거 좀 아시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선정 시 가산점으로 작용되는 요소들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실제로 심사위원을 한번 가보게 되니까 그 지역 소재, 여성 기업, 그리고 여성 기업인 경우에는 할당이 조금씩 되어 있더라고요. 그 뭐 50개 기업 중에서 뭐 몇 개 뽑아야 된다 이런 게 암묵적으로 있기 때문에 R&D 이제 또 이것도 모집 공고를 잘 보셔야 되는데 아마 선택하는 지역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본사 소재지 혹은 내가 연관이 있는 뭐 지역 창경 같은 게 친환경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역 소재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신청하시는 전략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 매출도 당연히 저희가 계속해서 잘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모집 공고를 왜 계속 봐야 되냐고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인 프로세스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아이리스에 신청을 하면 되는데 가끔은 이렇게 운영기관에서 기업을 발굴하는 절차가 더 추가가 되거나 아니면 창업진흥원에서 기업을 추천받아야 되는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집 공고들을 미리 확인하시지 않으면은 이게 신청을 하려고 봤더니 운영기관이 지금 안 된다. 그래서 창업진흥원이 안 된다라는 경우가 있어서 미리 모집 공고 확인하셔서 운영기관이랑 창업진흥원에 한번 컨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꼭 이거 신청 절차에 대해서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평가 지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발제를 해놨는데요. 초기 창업 패키지와 가장 다른 점은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 한 것처럼 기술성에 대한 부분의 평가가 굉장히 높다는 점입니다. 이 특화 지표를 빼고 나면 공통 지표 70점 중에 15점을 제외한 55점이 이제 기술 평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따가 제가 연구개발 계획서 목차를 이제 참조해서 어떻게 작성하는지 말씀드리겠지만, 초기 창업 패키지, 예비 창업 패키지와 같은 사업 계획서와는 다르게 기술 개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재를 하고 어떤 팁들이 있는지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대표님께서 가장 질문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예창패, 초창패와 디딤도 R&D와 같은 이제 R&D 사업을 중복수에 받을 수 있나요? 여쭤보시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예창패, 초창패는 시장성, 사업성,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이제 평가가 이루어지는 반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업 계획서 안에도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작성이 되는데 디딤도 R&D에서는 이 기술 개발을 어떻게 구체화할지에 대해서 기재를 하기 때문에 공통이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좀 구체적인 사례로 말씀드리면 만약에 그냥 특정 케이스입니다. 주식 매매일지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로 저희가 B2C 형태로 판매하려고 하는 기업이에요. 그러면 예창패나 초창패에서는 이 주식 매매일지를 왜 자동으로 생성했는지 문제의식 그리고 솔루션에 대해서 뭐 되게 간단하게 기재를 하고 오히려 시장 크기나 비즈니스 모델, 목표 고객은 어디고 고객 영업 방안이 어떤지를 구체적으로 기재를 할 텐데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디딤도 R&D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주식 매매일지를 어떤 AI 뭐 예를 들면은 뭐 챗GPT를 할 거냐 아니면 뭐 LLM으로 할 거냐 어떤 AI를 개발할 거고 트레이닝 데이터는 어떻게 마련을 할 거고 그 안에서 레이블링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기재를 하는 게 굉장히 달라져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둘 다 이제 병렬적으로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나머지 시간 동안 제가 1년 동안 경험했었던 연구개발 계획서 작성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목차별로 작성을 하는 것 전에 제가 가장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말씀드리면 연구개발 과제를 선정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연구개발 과제를 잘못 선정을 하게 되면 연구개발 계획서를 아무리 이렇게 멋들어지게 작성을 하더라도 이게 심사위원들로 하여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게 만들고 이게 선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연구개발 과제를 선정할 때 한 세 가지 정도의 기준은 한번 세워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일단 발제를 해놨고요. 첫 번째는 내부 역량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술 독창성이고 세 번째는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을 그냥 단순히 내가 이런 기술 개발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이런 평가 지표들로 이게 내가 기술 개발하고자 하는 게 우리 내부 역량에 맞는 건지, 혹은 두 번째는 기술 독창성이 있는 건지, 세 번째는 이 지역 경제 활성화 내수와 뭐 글로벌 사업화 용이와 같은 어떤 키워드들도 반영이 되어 있는 기술인지 한번 평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첨언하면 이제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년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뭐 K-뷰티 글로벌인데 그런 키워드들에 대해서는 한번 계속해서 달라지는 거니까 모니터링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각각 제가 연구개발 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그 지표들을 한번 제 주관적인 기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평가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사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내부 역량은 대표자 전공이나 기업 업종 같은 것들 혹은 이제 지금까지 해왔었던 사업화 내용과 관련이 될 것 같은데요. 뭐 예를 들면 저희 대표자님께서는 경영학이고 기업 업종은 어떤 마케팅 전략을 세워주시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근데 디딤도 R&D 선정을 위해서 워낙 이제 양자 기술이 핫하다 보니까 양자 센서를 개발하겠다. 너무 이제 좋은 기술이지만 기술 독창성이 높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 내부 역량으로 개발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극단적인 사례이지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LLM 기반으로 어떤 마케팅 기획을 자동화하는 기술 개발이 조금 더 내부 역량에는 더 맞닿은 내용입니다. 이게 필요한 이유는 아까 평가 지표를 보여드리긴 했는데 그 안에 기술 개발 방법의 구체성 안에서 기술 개발 역량을 평가를 받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대표자 그리고 이 기업이 충분히 이 기술 개발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것들이 평가를 되기 때문에 미리 우리 내부 역량에 맞는 기술인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더 이제 중요할 수 있는데 독창성 있는 기술을 개발을 해야 됩니다. 디딤도 R&D뿐만 아니라 앞으로 뭐 팁스를 하시든 기술 특례 상장을 하시든 아니면 어떤 투자 자리에 가시든 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기술이 독창성이 있어야 된다는 점은 한번 대표님들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독창성 있는 기술에 대해서 조금 간과하고 계시는 대표님들이 계셔서 이걸 어떻게 평가하는지 제가 툴들을 한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외부 동향 조사 툴은 이제 간단하게는 구글링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NTIS 조사, 그 다음엔 특허 조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심사위원으로서 들어가서 이제 평가를 할 때 다들 노트북을 가지고 있으세요. 그래서 기술을 말씀 주시면 저희가 인터넷에 쳐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딱 그 아까 사례로서 LLM 기반으로 마케팅 자동으로 기획하는 걸 저희가 한다고 해요. 근데 구글링으로 검색만 해봐도 나온다면 사실 이 기술 차별성 없는데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님들께서 어떤 기술 개발을 기획하고 계신다면 당연하겠지만 이거는 한번 다른 경쟁사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찾아보는 건 당연하고요. 여기서 조금 더 심화된 버전은 NTIS 조사입니다. NTIS는 나중에 한번 접속해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이제 매년 선정되고 있는 과제들이 어떤 게 있는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제가 검색 키워드를 LLM, 마케팅으로 해서 검색을 했을 때 과제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다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정답지일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만 하면 혹은 이 선정된 과제보다 조금만 더 이제 차별성을 가지게 되면 저희가 R&D에 선정될 수 있다는 기준으로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기술 개발을 기획을 하시고 이제 구글링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NTIC 조사를 통해서 미리 이게 독창성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만약에 여력이 되신다면 특허 조사까지 하시면 좋습니다. 나중에 이제 평가 의견을 제가 받은 거를 말씀드리겠지만 요즘 이제 디딤도 R&D의 경쟁률이 굉장히 이제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었던 다른 평가위원들로부터 좋은 인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이들 도전을 하시고 그리고 특히 이제 팁스를 했었던 기업들도 이거는 예전에는 디딤도 R&D가 조금 더 낮은 단계라서 못했었는데 요즘에는 팁스를 했었던 기업도 디딤도 R&D가 가능해진 상태라서 점점 더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평가 의견을 보면은 특허 조사가 되면 더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연구개발계획서 안에 특허들을 찾아봤는데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연구개발 주제에 관련된 특허들이 없었다라는 내용들이 객관적인 근거로 좀 반영이 된다면 당연히 다른 이제 연구개발 계획서와 차별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NTIS에 접속해서
검색을 해본 결과를 나타내고요. 그리고 검색이 되면은 저는 더보기를 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 R&D 사업이 어디서 나왔는지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으로 한 번 더 이제 필터링을 해서 보면서 작년에는 디임터 R&D 이런 주제들로 선정이 됐었고 올해는 이것보다는 더 차별점이 있어야 되니까 이 정도면 괜찮겠다. 그런 인사이트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키워드가 중요한데 아시는 것처럼 어떤 대의 명분과 관련된 어떤 프로블럼을 잘 정의를 해 놓는 것도 기술 개발 과제에서 중요합니다. 물론 초창이나 예창처럼 이런 시장성이나 키워드에 대한 부분이 높은 점수를 이제 평가가 되는 건 아니지만 결국에는 이게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인상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인상을 주면 당연히 기술력이 조금은 낮아 보여도 더 이제 점수를 확보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대의 명분을 잘 설정을 해주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케이스를 통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처음에 LLM 기반으로 마케팅 기획 자동화 기술 개발로 컨셉을 잡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여기서 조금 더 뾰족하게 목표 타겟을 더 특정을 하고 그리고 더 대의 명분을 쌓는 거죠. 키워드를 중심으로. 그래서 K뷰티 제품에 대해서 요즘 굉장히 인기가 많아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밀어주고 있으니까 해외 리뷰를 크롤링해서 LLM으로 자동으로 이제 분석해서 해외에서 어떤 것들이 이제 인기 있는지 조사를 해서 K뷰티 제품 마케팅 우리 인디 K뷰티 브랜드들이 더 성장할 수 있게 마케팅 계획을 자동화해주겠다라고도 이제 키워드가 반영이 된다면 이제 심사위원들한테 더 좋은 반응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예시로는 영세 소상공인들이 이제 계속해서 오프라인 중심으로 매출이 많으니까 온라인을 통한 이제 매출을 더 지원하기 위해서 소상공인 인터뷰 LLM으로 분석을 해서 온라인으로 자동으로 이제 마케팅한 내용들을 더 올려서 매출 창구를 마련해 준다라든지 하는 식으로 일단 어떤 키워드를 반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연구개발 계획서를 실제로 작성하기 전에 일단 좋은 기술개발 컨셉을 설정하는 게 좋고 어떤 기준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목차에 대해서 그리고 이 목차별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면 좋을지 팁 드리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연구개발 계획서 안에는 과제명, 개발 목표, 개발 방법, 연구팀 기대 효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술 개발 목표에서는 각각별로 이제 페이지 수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한 페이지가 할당이 되어 있고 여기선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심사위원분들이 첫 번째에서 보는 거니까 일목요연하게 내가 어떤 거를 개발하겠다 정성적인 목표와 그리고 이건 기술 개발 과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나는 뭐 어떤 문제를 해결할 거야 이것뿐만 아니라 AI의 정량적인 목표로서 만약에 어떤 외관 분석 AI를 개발한다라고 하면은 외관 분석 AI의 정확도는 몇 퍼센트로 하고 이걸 개발하기 위한 트레이닝 데이터는 뭐 몇 건 확보하고 그런 정량적인 목표들을 써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연구개발 방법에서는 이게 가장 초기 창업 패키지의 상업계획서가 가장 다른 점인데 4페이지나 할애가 되고 있고 이거 쓰는 거를 가장 이제 어려워하십니다. 그래서 이 연구개발 방법을 4페이지나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랑은 되게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점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 목차는 이제 선행 연구 개발에 대한 걸 쓰는데 보통 여기서 지금까지 하셨었던 사업 내용이나 아니면 초기 창업 픽시나 예비 창업 퀴즈에서 개발했었던 게 뭐라서 내가 지금 연구 개발하려고 하는 기술을 충분히 내가 개발할 수 있다라는 점을 어필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번째 목차는 이제 연구 개발 역량으로서 여기 기업 연역이라든지 아니면 대표자 역량 같은 것들을 기재하는 부분이고 기술 개발 일정은 제가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조금 형식적인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구개발 계획서를 쓰시게 되면은 이 부분은 배점이 그렇게 높지도 않은 부분이라서 힘을 많이 안 들여도 되겠다라는 점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떻게 작성하는지는 뒤에서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연구비 사용 계획도 조금 형식적인 부분이라서 아마 초창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시면서 대충 작성하시는 방안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뒤에서 어떻게 작성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7번째 목차가 사업화 목표와 전략인데 이게 시장성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목차입니다. 그래서 사업화 목표에서는 내가 이 제품을 어디로 판매할지 그리고 예상되는 매출액이 얼마가 되는지를 작성하는 부분이고 사업화 전략이
두 페이지나 할애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비즈니스 모델은 어떻게 되고 목표하는 고객은 어떻게 되고 어떻게 그 목표하는 고객들한테 영업을 해야 되고 그래서 경쟁 기술이랑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를 써주는 부분이고요. 기대 효과는 네, 아시는 것처럼 뭐 기술적인 부분, 시장성인 부분 아니면 사회적인 부분에서 기대 효과들을 작성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일단 쭉 빠르게 말씀드렸는데 뒤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릴 거고 제가 말씀드린 이 어떤 내용들이 작성돼야 될 것 같다라고 설명드린 거는 실제로 평가 이론 부분들이 이런 거 작성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 주신 걸 제가 기억나는 거를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감사하게도 선정된 기업 중에서 아까 이제 제가 일부 좀 중요한 내용들은 가리고 좀 공유를 한번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발췌를 해놨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 개발 목표에서는 저희 기업이 직관적으로 어떤 기술 개발을 할지에 대해서 기재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as is to be 형태로 많이 쓸 건 아니고 프로블럼 솔루션에 대한 설득하는 내용을 장표와 그 도식화해서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이때 다들 아시는 것처럼 단순히 뭐 기존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내용보다는 통계 자료 같은 것들을 찾아서 기존에 뭐 기업에서의 어떤 그 퇴사율이 몇 %였는데 이거를 저감할 수 있고 뭐 그렇게 이제 구체적인 근거들을 중심으로 작성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정성적인 목표로서 이런 아키텍처를 잘 작성을 해서 반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말씀드린 것처럼 정량적인 목표 같은 경우에는 이 구체적으로 딥러닝 AI 잘 개발하겠다 이런 내용을 쓰는 게 아니라 정확도는 몇 % 달성하겠다, 트레이닝 데이터는 몇 번 확보하겠다, 기술적으로 우리가 정말 달성해야 되는 수치적인 목표들을 기재해 주실수록 심사위원분들께서 더 좋은 평가 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구개발 방법이 4페이지로 굉장히 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여기서 이제 작성을 어려워하시는데 가장 좋은 이제 방법은 팁스에서도 활용되는 방법인데 첫 번째 페이지에서 정성적인 솔루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했으면 거기서 기술 개발할 꼭지들을 3개를 추출을 해서 각각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개발할지 정리를 해나가시는 게 4페이지를 작성해 나가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때 제가 작년에 평가 의견을 받아보고 나니까 이제 이 기술 개발 꼭지를 정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은 어느 기술이 우리만의 고유 기술일지 고민해서 기술을 선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예시적으로 아까 전에 LLM을 기반으로 마케팅을 하는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서 이제 사실 저희 기업이 LLM을 만들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LLM 마케팅을 위한 어떤 인사이트를 제공하기 위한 트레이닝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 그리고 트레이닝 데이터 안에서 어떤 데이터가 유의미한지 전처리하는 기술들이 오히려 저희 자체적인 우리만의 기술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아키텍처 안에서 3개 정도의 핵심적인 기술을 뽑아내면 좋으실 것 같고요. 실제로 발표 심사에 들어가게 되면 이 기술 되게 좋은데 그래서 너 기업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기술이 뭐야? 라고 물어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기술 개발 내용을 구체화를 할 때 지금 써 있는 것처럼 이제 AI의 목표 기능이라든지 어떤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어떻게 구축한다라든지 구체적으로 뭐 그냥 AI를 개발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어떤 모델을 활용해서 AI를 학습하겠다라든지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보통 이런 것들은 유사한 기술 개발들 내용을 담고 있는 논문들을 좀 조사해서 기재를 하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논문들은 DBPR 같은 곳에서 찾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예상 문제 해결 방안도 기재를 해주면 좋다라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만약에 그 사용자로부터 데이터를 받게 되는데 이거 뭐 데이터 보안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라는 예상 질문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미리 연구개발 계획서 안에 그런 취약점들을 어떻게 해결하겠다라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반영을 해주면 더 좋은 평가를 받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목차에서는 이런 연구개발 거리들을 구체적으로 쓰는 것뿐만 아니라 성능 지표에 대해서도 이제 선정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성능 지표를 논리적으로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뒤에서 평가 의견 보여드리지만 그냥 뭐 성능 전체적인 기술 중에서 그냥 대충 이렇게 성능 지표 뭐 하겠다
일반적인 내용으로 구성을 해주시면 성능 지표가 잘못 선정되었다라는 평가 의견들을 많이 받기 때문에 실제로 본 솔루션이 실제로 잘 구동되려면 이런 게 꼭 평가되어야 된다라는 거는 잘 이제 생각을 하셔서 선정을 하셔야 되고, 관련된 논문을 조사해서 성능 평가 지표를 확인하고 연구 개발 전 수준으로 기재를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십니다. 그리고 이 성능 지표를 선택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할지에 대해서도 나중에 어차피 평가를 직접 하셔야, 나중에 코라스 시험 성적 기간을 통해서 평가를 받으셔야 되니까 평가 방안에 대해서도 잘 구상하셔서, 모든 게 이제 정답이 될 수는 없겠지만 구상해서 논리적으로 기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목차는 말씀드린 것처럼 선행 연구 개발에 대한 이력을 써주고 우리 이 연구 개발 과제 할 수 있다라는 걸 어필하는 부분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초창에서 개발했었던 거 혹은 자체적으로 사업화했었던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쓰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 개발 우리가 할 수 있다, 개발 역량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어필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NTIS 과제 중복 조사라든지 최근 특허 조사했었던 내용들을 여기에 반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여기 평가 의견 일부 발표했는데 지식재산권 확보랑 포트폴리오 구조 전략에 대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는 평가 의견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특허 전략에 대한 내용이 반영될수록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구개발 네 번째 목차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의 연역, 대표자 역량, 그리고 어떤 인력들을 기존 인력은 어떤 인력들이 이제 이 개발에 참여할 거고 신규 인력은 어떤 인력들을 채용할 건지에 대해서 기재를 해주는데, 제가 대표님들께서 이 인력을 설정하시는 것도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기존 인력 및 신규 인력 포함해서 한 5명 정도면 적당한 것 같고, 이때 기존 인력이 많지 않아도 됩니다. 한 2명 정도더라도 괜찮고, 대신에 신규 인력을 많이 어떻게 채용하겠다라는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기술 개발 일정은 되게 형식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술 개발 할 거리들을 설정해놓고 단계적으로 어떻게 개발을 해나가겠다라는 내용을 쓰는 거라서 충분히 기술 개발할 것들이 구체화가 되면은 작성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제가 빼놨는데, 연구비 사용 계획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게 선정되고 나서도 다 수정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인건비로 좀 많이 잡으시는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부터가 시장성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예상 매출액을 산정을 하는 기준이 정답일 필요는 없지만 논리적으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시적으로 저희 리퍼 서비스라고 했을 때 어떤 수학식을 여기다가 논리적으로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를 들면 매년 판매되는 에어팟이 1.5억 되고 그 외 무선 이어폰이 1.5억 되고 폐기되는 무선 이어폰 비율이 30%라고 했을 때 A, B, C를 곱해서 예상 폐기되는 무선 이어폰이 몇 개라서 그 중에서 우리 시장 초기 진입 비율을 몇 퍼센트 잡아서 개발 완료되고 해서 목표하는 건수가 몇 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이런 논리적인 구조를 보는 거기 때문에 조금 틀린 내용이 있더라도 이 목표하는 매출을 달성하기 위한 근거들을 잘 마련해 주면 좋을 것 같고, 이때 당연히 출처도 같이 잘 기재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 7번의 두 번째 목차에서는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앞으로 이제 영업 전략, 가장 중요하게 또 물어보는 부분들은 경쟁사와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물어보기 때문에 경쟁사와의 차별점에 대해서 상세히 기재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마지막, 이 다음에는 기대 효과를 쓰는데, 기대 효과는 이제 한 페이지 정도로 그 대표님들께서 생각하시는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기술적 효과들을 쓰시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었던 그런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은 요즘 IP날에도 신청을 받고 있는데, 연구개발 계획서를 제출할 때 IP날에 관련된 IP 전략을 창출하는 사업을 진행했다라는 것 또한 좋은 이제 평가로 작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IP 전략을 창출하는 내용도 잘 반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한 내용들은 거의 다 말씀드렸고요. 디딤도 R&D에 선정되고 나서의 유의점도 미리 한번 말씀드리면, 계약한 비용은 수정이 가능하고, 그리고 제가 이번에 한번 디딤도 R&D에 선정된 기업들과 논의를 해보니까 종료 시기에 맞춰서 또 이제 성능 지표를 맞추려고 하면 너무 늦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콜라스 인증기관과 연계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시간 정도 주어진 시간 동안 연구개발 과제 디딤도 R&D, 특히 왜
우리가 도전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디딤돌 R&D를 신청하실 때 연구개발 계획서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점을 제가 1년 동안 경험했었던 내용들을 노하우이지만 좀 공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뒤에 따라오는 뭐 궁금한 부분들이나 상담 같은 경우에는 저희 노하우 통해서 한번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발표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